자, 21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교재 159쪽 민원 사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원 사무의 정의가 나왔죠. 거기 1번 민원 사무의 정의. 두 번째는 민원 사무의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민원 사무란 뭘까요? 민원인들이,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처음이라든가 또는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그 자체, 이런 사항들을 민원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받고 또 인가받고 특허 신청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고 승인, 지정, 인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등을 신청하는 것. 또 공적인 장부의 공부라고 하죠. 공적인 장부를 공부라고 하는데 그러한 공부 등의 등기, 등록하는 것. 그런 신청, 신고. 또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그리고 증명의 신청. 뭐 엄청나게 많죠, 거기.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신청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또 정부 시책이나 그런 정부의 행정 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하는 것도 민원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 고충민원. 거기 별표 잡으세요. 거기 행정기관에서 위법하거나 행정기관이 부당하거나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또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가 바로 뭡니까? 고충민원입니다. 국민들이 고충민원이 있을 때 역시 행정기관에다가 민원사무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민원사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원사무의 구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거기 이제 가로 나왔는데요. 민원 내용의 구분입니다. 이 민원 내용에는 어떤 구분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크게 단순 신고, 교부 민원입니다. 단순 신고하거나 교부 민원.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창구 즉결 민원이라고 합니다. 거기 줄 쳐보세요. 창구 즉결 민원. 그러니까 일선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창구 즉결 민원이라고 한다. 뭐 증명서, 신고, 신청 이런 뭐 예를 들면 주민등록 띄워주세요, 인감증명서 띄워주세요, 가족관계 등록 민원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한다. 이런 것들이 단순 신고 교부 민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감증명 띄워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내줍니다. 즉시. 바로 즉시라고 하는 것은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에서는 3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민원도 있죠. 인허가. 인가, 허가 민원은 이거는 규제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규제 민원이라고 한다. 규제. 레귤레이션. 행정기관이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뭐 신청했다고 해서 인가해주고 허가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인가 허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요건 충족이죠. 거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처리하여 주는 형식의 민원 사무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등이 해당한다. 고충민원입니다. 별표 쳤어요. 고충민원. 그러니까 민원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 신고 교부 민원이 있고, 인허가 민원이 있고, 고충 민원이 있다. 인허가 민원은 규제 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충 민원 뭘까요? 고충 민원이라고 하는 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에 관한 민원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해결 민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니 행정기관에서 좀 해결해달라고 해결 요구 민원이다. 거기 나왔죠? 네 가지가 나왔는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에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가 되겠습니다. 해결 요구. 여기 해결 민원의 해결 요구, 해결을 요구한다. 해결 요구가 있고요. 또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보세요. 민원 사무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여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을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 불편,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입니다. 해소 요청. 해소 요청.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를 지연시키는 거지요. 이때는 빨리빨리 해소를 해달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행정제도입니다. 법령이라든가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바로 뭡니까? 시정요구입니다. 시정요구. 고충민원에는 해결요구가 있고 해소 요청이 있고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행령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시정요구입니다. 시정요구. 고충민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것, 해소를 요청하는 것, 시정을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타 질의 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일정한 서식에 의한 민원이 아니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궁금한 사항을 한다, 질의하거나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행정기 어떤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겁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하는 것.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하는 민원이 바로 기타 질의 건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내용에는 네 가지가 있네요. 단순 신고 교부 민원이 있고, 인허가 민원이 있고, 고충 민원이 있고, 기타 질의 건의 민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처리기관에 의한 분류입니다. 처리기관에 의한 분류가 나왔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즉시 처리 민원이 있고요.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것은 3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해결하는 민원이 바로 유기한 민원이 되겠네요. 즉시 처리 민원이 있고 유기한 민원이 있는데,
즉시 처리 민원은 민원 창구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여 즉시, 거기 나왔죠? 즉시라고 하는 것은 3시간 이내 처리되는 민원입니다. 바로 즉시 처리 민원은 즉시 해주는 거니까 뭐 해주는 겁니까? 주민록 초본 끊어주세요. 인감증명 끊어주세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끊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즉시 해주는 것이 즉시 처리 민원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1일 이상이 처리 기간이 1일 이상입니다. 처리 기간이 1일 이상, 처리 기간이 1일 이상이 소요되는 민원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허가해 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면허해 주세요. 인가, 등록 이런 것들 유기한 민원입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농지를 살려고 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면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업 병영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 구, 읍면에서 4일 이내에 농지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주말 체험 영농이다 그러면 이틀 이내에 교부하도록 이렇게 농지법에서 개별법에서 각종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처리기관의 수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 행정 처리기관, 여기서 기관이라고 하는 건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순 민원이 있고 복합 민원이 있습니다. 단순 민원은 행정기관 한 군데서 처리하는 게 단순 민원이고요. 복합 민원은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복합 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한 가지의 처분만 받으면 목적이 달성되는 민원이다 이 말이죠. 이게 단순 민원인데 복합 민원은 뭐냐?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여러의 관계기관을 통해서 관계의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민원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공장 설립입니다. 공장 설립. 공장 설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그런 허가, 승인,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복잡하죠. 또 골프장 같은 거, 골프장을 신설하고 증설한다. 골프장을 새롭게 만드는 거지요. 또 골프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죠. 설립해놓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고 골프장을 처음에 개장하는 거 있죠. 골프장 이런 것들도 행정기관이 환경부도 되겠고요. 또 행정자치부도 되겠고요. 뭐 여러 행정기관에서 인가 허가를 받게 되는 그런 민원이 바로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것도 출제 가능 빈도가 높습니다. 복합민원입니다.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 다수의 관계기관과 다수의 부서로부터 허가받고 인가받고 승인, 추천, 협의, 확인 등을 거쳐서 처리되는 민원 사무를 말한다는 겁니다. 라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냐? 네 번째는 민원 신청 기관의 수. 네 번째는 민원 신청 기관의 수입니다.
민원 신청 기간 후 수에 의한 분류. 기관. 여기는 반복 민원이 있고요. 중복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 신청의 그 기관의 수, 민원 신청의 기관의 수에 의한 분류에는 반복 민원이 있고 중복 민원이 있다. 반복 민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민원인이 말이죠. 어느 행정기관에 여러 번 중복적으로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거기 3회 이상 반복하는 겁니다. 삼 회 이상 반복해서 제출하는 민원. 어느 행정기관에다가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세 번 이상 반복해서 제출하는 민원이 반복 민원이 되겠고, 중복 민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두 개 이상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입니다. 두 개 이상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 같은 민원인데 행정기관에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도 하나 보내고, 하나는 국무총리실에 보내고, 하나는 청와대에 보내고, 뭐 이렇게 행정기관을 두 개 이상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이 바로 중복민원이다라는 거죠.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세 번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이 반복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번으로 넘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민원인의 수. 민원인의 수에 의한 분류입니다. 민원인이 몇 명이냐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개별 민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집단 민원이 있어요. 개별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1인인 경우의 민원입니다.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개별 민원이 되겠고, 그리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일괄적으로 제출한다. 집단을 이루어서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형식의 민원입니다. 바로 이건 뭐냐? 5세대 5인 이상입니다. (5세대 5인) 이상이 집단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이 되겠는데요. 의사표시 수단입니다. 의사표시 수단 또는 매체에 의한 분류입니다. 6번째 의사표시 수단. 수단, 매체에 의한 분류. 의사표시 수단과 매체에 의한 분류는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문서민원이 있어요. 문서민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서로 신청하는 민원이 된다. 전화구술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화나 구술로 신청하는 민원이 전화구술민원이 되겠고요. 전자민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바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질의하거나 건의 등을 직접 신청하는 민원이 전자민원이 되겠고요. 방문민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민원이 된다. 비방문민원이라는 건 뭐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전신, 팩스, 전자민원 창구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민원이 비방문 민원이 된다.
마지막에 정형성 유무에 의한 분류입니다. 정형적이냐 정형적이지 않느냐. 정형민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출되는 민원들의 내용이 유사하고 반복적인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가해주세요, 허가해주세요, 면허를 해주세요, 등록해주세요, 뭐 신청 이런 것들, 신고 이런 것들이 정형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형민원은 민원인들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민원이 정형민원이 되겠고, 비정형민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제출되는 사항들이 각기 다른 민원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의신청. 누구나 이의신청합니까? 불이익을 받을 때 이의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건 매일 진정서 제출하는 거 아니죠. 어쩌다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 어쩌다가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질의하는 것들은 비정형 민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민원 사무의 구분을 살펴봤고요. 남은 시간에는 제2절 민원행정제도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좀 방대한데요. 민원행정제도에는 분류가 한 11가지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쭉 우선 민원행정제도를 끝나면 모든 과정이 전 과정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민원행정제도는 민원의 신청 및 접수를 공부합니다. 민원 신청은 어떻게 되고 민원 신청의 접수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민원 사무의 처리를 공부합니다. 눈두장만 찍으세요. 민원 사무의 처리. 그리고 민원 사무를 하게 되면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민원 사무 처리 기간 및 민원 사무 처리 기준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민원 사무 처리 기간과 그리고 민원 사무 처리 기준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을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부당한 이익을 받게 되면 행정기관에다가 뭐 합니까? 민원 신청합니다. 민원 이의 신청. 이의 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요게 중요하죠. 요게 4번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입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모든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에 한 번만 방문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이 되겠고요. 자, 이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처리 결과 통지해 주죠.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해 주거나 통지 및 확인하고 점검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평가를 해주게 되는 걸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민원 우편 제도가 있습니다. 민원 우편 제도를 공부하고, 8번째는 어디서나 민원 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띄려면 자기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래됐어요. 전국 어디서나
민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인터넷상에서도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지요. 이런 것들이 민원 24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를 24시간 운영한다. 24시 운영.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입니다. 마지막에 11번째는 신원조회가 되겠는데요. 자, 민원행정제도에 지금 11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올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4번, 5번. 나중에 제가 요약 정리할 때요. 다 안 합니다. 이거 다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있나요? 나올 것만 제가 한 40문제 추격해서 20문제로 추격하고 20문제에서 8문제로 추격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의신청과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중요하고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여러분 과거에는요 행정기관에다가 제출하는 서류가 많았잖아요. 이제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서약을 하는 거죠. 사인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는 다 띄워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다 확인해보고 또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등기사항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대법원에서 등기부 열람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제도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민원신청의 접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민원신청의 방법 나왔죠? 민원신청은 문서로 하는 거죠. 문서로 하는데 그 문서는 이제 종이문서인데 가로 열고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문서에는 종이문서, 전자문서. 근데 원칙은 전자문서고 외외가 종이문서가 되겠죠. 민원인이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그쵸? 문서로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민원인들은 뭐 할 수 있다?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 전신, 모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전자정보법 나왔죠? 전자문서란 뭡니까?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10번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 통신 체계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 신청서 및 구비 서류가 나옵니다. 자, 민원 신청서. 행정기관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민원 사무에 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원 신청은 신청자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여러분 서식에서 배웠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민원 신청 서식은 개별 법령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식에는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법령에는 1370개 법이 있어요. 거기에 한 개당 서식이 10개만 있어도 13,000개가 되고요. 우리나라 서식의 양식에는 수만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비서류는 참고로 보시고요. 세 번째,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입니다. 행정기관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문서 담당 부서에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 필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신청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지와 필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또 신청인이 필요한 상담이라든가 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행정공무원들은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민원 접수가 나왔죠? 접수 부서입니다. 민원실에서는 민원 서류를 다 접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행정기관에 민원실이 접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문서 담당 부서 또는 그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런 민원처리부서에서는 민원사무처리부라고 하는 기록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 민원사무처리부가 나왔죠?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부서, 처리기한, 신청 방법, 민원 유형, 민원인의 성명, 전화, 주소, 민원 내용. 9번에는 처분입니다. 내용이 뭐고 처분일은 어떻게 되고 마지막 비교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사무 처리부를 작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민원 서류에 표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민원 서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네, 거기 나왔죠? 접수증 교부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세무서 같은 데 가보셨나요? 세무서 같은 데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또 폐업 신고하게 되면 이런 신고했다는 그런 접수증을 교부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 보세요. 민원실 등에서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구술, 말로 하는 거,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신청하거나 또는 처리기간이 즉시로 처리되어 있는 신청, 그리고 접수증에 가름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이런 것들은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165쪽에 보시게 되면 민원 서류의 이송이 나옵니다. 이송이라는 건 뭡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송이 되겠습니다. 거기 접수된 민원 서류 중 처리가 민원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시간 근무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보낸다. 이송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때는 3시간 이내에 이송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자, 넘겨서 168쪽을 보실까요? 민원사무의 처리가 나왔는데요. 민원사무 처리 일반 원칙 별표시 하시고요. 요거는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요게 이제 2개라면 별이, 요건 하나 정도 되겠습니다. 별 하나 쓰세요. 민원사무 처리 일반 원칙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시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모든 민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친절하게 처리해야 된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 신속, 친절, 공정, 정확. 신속, 친절, 공정, 정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서류의 검토. 민원 서류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어떤 것들을 검토할까? 소정 서식에 의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는지를 검토하고, 또 법령상의 모든 구비 서류를 갖췄는지 파악하고, 민원인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서류상 기재 내용이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구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또 수수료는 납부했는지, 이런 것들은 민원 서류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 서류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제 보완을 요구해야 되겠고요. 잘못되면 또 반려도 하겠지요. 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민원 사무 처리 일반 원칙은 4가지 기억하세요.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정확하다. 그리고 민원 서류는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는가,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자, 나올 거 없습니다. 자, 넘기시면 174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원 종류별 처리 방법이 나와 있죠. 거기서 고충 민원의 처리, 별표시. 고충 민원. 그리고 복합 민원.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고충 민원과 복합 민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복합 민원과 고충 민원과 복합 민원의 차이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복합 민원, 특히 고충 민원보다는 복합 민원이 더 중요합니다. 복합 민원.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복합 민원의 의와 아는 대로 약술하시오, 이렇게 복합 민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다음 시간에 이의 신청 및 사전 심사 청구 제도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